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290선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이틀 연속 숨을 고르면서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과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0.2% 상승한 229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0.2% 오른 6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앞으로 5년 뒤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는 코스피가 최고 4,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외국계 전망사의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한국 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많은 국내 전문가들도 현재 국내 증시 대세 상승장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이런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오늘 출증 2부 보시면서 전문가들의 수익률 공개도 함께 보시고 추천주도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시작할게요.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2부의 문을 열어볼 거고요.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이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종목 수익률 점검해 드릴 텐데요. 수익률 좀 볼게요. 지난 4월 3일에 주셨던 아이마켓 코리아가 6% 오르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남은 호텔신라와 서울반도체도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호텔신라, 서울반도체 모두 13%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세 가지 종목 다 서울반도체 추천해드려서 수익 목표가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그 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 그 다음에 몇 타 종목들도 목표가 언저리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추천주를 내보내주고 목표가의 수익을, 목표가가 왔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가져가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리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목표가 터치하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목표가가 도달돼서 수익이 된다 그러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리뷰를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4월달부터 누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5월장은 많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시장은 더 좋아요. 올해는 시장이 많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물량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5월달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많이 뺏기는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냐면 이번 장은 물량을 뺏기는 것보다는 물량을 쥐고 와야 돼요. 손해가 많은 코타기 종목이 있더라도 쭉 쥐고 왔으면 수익이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도 위쪽으로 열려 있거든요. 2300포인트 위쪽으로 한 번 더 트라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코탁은 항상 얘기했듯이 꺾어서 올라가요. 거래소가 가고 코탁이 잘 못 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소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50포인트만 넘어가면 위로 그냥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추천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천주는 YG 엔터테인먼트 오랜만에 추천을 드렸네요. 그동안 엔터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었죠. 정말 많이 빠졌고 정말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돌아오는 차트입니다.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방향이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매수가는 한 34,000원 라인 쪽에서 잡고요. 손절가는 3만원 잡고 목표가는 4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원까지는 위쪽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34,000원 최대한 싸게 사서 쭉 끌고 가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원까지 달고 가는 그런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제가 강연을 했어요. 토요일은 안산 강연에 안산 테크노파크에서요. 매번 했던 장소입니다. 2시부터 5시 토요일 하고요. 일요일은 강남 강연회가 있습니다. 선릉역 4번 출구 HJ 컨벤션 센터 똑같은 장소예요. 일요일 날도 하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대상승장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요. 안산하고 강남에서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5월장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뺏기지 말라는 조언도 함께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떤 전문가가 나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해야겠죠.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님 모셨고요.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건데요. 먼저 두 분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굿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제일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8%나 급등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10위에서 7위권 내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1년 내 최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굿 의견 주셨고요. 송동현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의 시대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한국의 어떤 금융주를 매수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호재에 따른 실적 호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와 그냥 보험주가 그 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삼성생명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생명보험사로서 어떤 지금 신고가를 찍은 이유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때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그에 따라서 또 외국인,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보유 지분 가치도 40%나 되기 때문에 삼성생명 또 같이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좀 마진율이 높은 이제 변액 중심 보험이 많이 팔리면서 삼성생명의 어떤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신규 보험 가입 수에 대해서는 전망은 그리 좋게 보진 않지만 어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금융주를 봤을 때는 그리고 52주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라서 좀 더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예, 삼성생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유통주, 화장품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인 한국화장품이 어제 10%, 12%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한국화장품 제조도 5% 올랐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네, 역시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이번에는 류혜진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사드 보복 조치가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이제 화장품주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52주 신고가와 외인의 좀 순매수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좋은 실적을 이미 보여줬고 브랜드 더세임이라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좀 안착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브랜드 클래시걸이라고 국내 아나운서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아티스트와 협력해서 만든 브랜드도 신규 론칭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단기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이슈가 풀리는 기대 효과로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긍정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긍정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역시 두 분 모두 굿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롯데쇼핑입니다.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어제 5% 가까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이번에 부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예, 일단 뭐 상식적인 접근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쇼핑주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계속 볼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의 소비 심리에 대해서도 계속 그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되고 쇼핑주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저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전고점 부근에까지 도달했는데요, 가격이.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인 관점에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은 관점에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예, 롯데쇼핑이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다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는가 송도현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류혜진 팀장님은 굿 의견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새 정부 정책 같은 기대 효과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회사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진할 수 있어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사실 화장품이나 뭐 게임이나 제약 같은 그런 에너지 같은 테마가 좀 있는 그런 것들은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고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롯데쇼핑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8%나 급등이었고요. 걸그룹인 트와이스의 컴백을 앞두고 소속사인 JYP 엔터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 기사들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요. 두 분 모두 굿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류혜진 팀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트둥이 효과라고 그 트와이스 컴백하면서 사실 5년 내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올 7월에 일본 데뷔하는 예정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 사실 트와이스 멤버 중에 일본인이 3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일본 프로그램에서는 일본 연예인이 트와이스를 좀 따라하는 것을 방송할 정도로 좀 이미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YG나 SN 같은 좀 엔터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 단기적인 사드 같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제 좀 반등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멀리 보고 홀드를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매수가가 올랐을 때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JYP 지금 신고가 찍고 있지만 트와이스 효과로 당분간은 좀 상승할 예정이라고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삼부토건인데 상한가에서 마감이 된 것 같고요.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여쭤볼게요. 삼부토건. 3, 2, 1. 예, 부정적인 의견 일치하셨고요. 송동현 팀장님. 예, 일단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인수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건설 회사 자체도 일단 중소형 어떤 이미 그런 기대감이 많이 올랐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지금 이제 대기업 쪽으로 일단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 면에서도 관리 종목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주가가 뜰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일단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실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부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예, 삼부토건이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요. 두 분 모두 배드 의견이셨고요. 또 한 종목 고려시멘트도 어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류혜진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하고 나서 이제 상장 첫날에 좀 상한가 직전까지 좀 올랐다고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코넥스 상장사였었는데 고려시멘트가 사실 합병하고 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는데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지역에 유일하게 좀 시멘트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비해서 사실 그런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급등했지만 가치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셨고 반대 의견은요? 예,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 쪽 분야는 근데 그렇게 제가 좋게 보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너무 급등했고 좀 더 좋은 회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제가 부정적인 의견 드려봤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었죠. 자, 오늘 코스피는 2,300포인트 돌파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라이브 매매 타임 종목 공개가 이뤄질 겁니다. 또한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이뤄질 수가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부터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이 1위,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급등을 하면서 233만 5천 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2위인 SK 하이닉스도 1.4% 급등하면서 5만 6천 원을 회복했고요. 5만 6,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한 2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한국전력만이 한 1% 가까이 밀릴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1% 강세, 또 현대차도 0.6% 강보합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5만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분위기 좋았던 금융주도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10위권에서 7위권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삼성생명, 또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아직 조정받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있지는 않고 신한지주나 KB금융 역시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봐드릴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2,308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0.8% 오르면서 출발이 된 거고요. 코스닥도 강보합 출발이 됐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그래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입니다. 일단은 1위 셀트리온이 0.4%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96,300원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위인 카카오도 1% 이상 오르면서 94,80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내리는 종목들 볼까요? 메디톡스가 1.6% 조정을 받으면서 51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경쟁사인 휴젤은 반면에 1% 가까이 오르면서 48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는데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SFA가 눈에 띕니다. 최근에 OLED주들의 흐름세가 굉장히 괜찮죠. 2% 급등한 93,5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출연을 하시죠. 지금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종목에 대한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송동현 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네오팜부터 보겠습니다. 예. 네오팜은 참 제가 계속 변하지 않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네요. 일단 네오팜은 23,000원 부근에서 현재 가격이 많이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그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드 한한련이 좀 풀리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오팜은 아직 중국을 진출하기 전에 위치해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라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 일단 한국 콜마와 같이 그렇게 중국에서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의 그런 기업 가치를 생각해 보면 아직 네오팜은 시작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을 뚫고 현재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1차 매도 가격까지는 한 41,000원으로 계속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일단 그 도달 가격을 보고, 그리고 그때의 어떤 기업 상황을 보고 다시 주가를 리레이팅 하기로 일단은 판단하고 우선 1차 목표가를 그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네오팜은 그동안 제가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일단 다음 내용으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K입니다. SK. SK라는 기업은 제가 생각할 때 대기업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그런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SK는 일단 사업 구조가 굉장히 안정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그런 회사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 SK텔레콤과 그리고 SKENS, SK가스 등 SK 또 이노베이션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통신과 정유와 같은 굉장히 수입이 안정적인 그런 또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닌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회사가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일단 실적을 경신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향후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더욱더 주가가 가파르게 뛸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마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수요적인 면에서도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등 인공지능 등 굉장히 쓰이는 분야가 많죠. 향후에 반도체가 없이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SK의 어떤 SK 하이닉스라는 그런 성장성 있는 섹터도 일단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SK ENS가 이제 LPG 쪽의 호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실적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또 지금 SK ENS가 또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그런 이제 좀 계획도 일단 들리고요. 그렇게 되면 SK 자체의 어떤 지분 가치가 굉장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라는 그런 이제 지주회사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구조가 계속 불안정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알려져 왔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 이제 지배구조가 계속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주식도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SK라는 지주회사의 종목을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니트론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트론텍도 역시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이라 볼 수 있죠. 작년 이제 4Q에서 실적이 최대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은 매출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카 등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제 유니트론텍이 납품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떤 중국의 어떤 JV 설립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 조정은 어떤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경로가 우상향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왔다면 이제 주가의 방향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고 떨어지다가 오를 수도 있는, 떨어지고 오를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다양하죠. 일단은 어떤 우상향의 경로만 안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트론텍도 한번 추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살려보셨으면 그런 상황이라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 CIS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CIS가 급락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을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웃긴 게 광주에 CIS라는 또 동일 기업의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 CIS는 대구에 위치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의 CIS가 기업 회생 절차를 감행한다는 그런 이제 이슈가 떠돌면서 순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삼용이 같은 다른 회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삼용은 같습니다. 예. 광주에 있는 CIS는 상장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런 거, 되진 않는데. 예. 근데 동일한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그리고 또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그런 면도 작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18%까지 급락이 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면 주가가 다시 7%까지 급등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체입니다. 2차 전지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런 또 산업 중에 하나이고 성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IS의 어떤 기업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런 성장성 면에서도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면 CIS가 탑 클래스 300에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회사의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화를 해보면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하지 그냥 그냥 어떤 이슈의 소문의 루머에 의해서 주가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CIS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S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이제 새롭게 추가된 종목인데요. 영우 DSP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우 DSP는 이제 반도체 OLED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우 DSP를 선정한 이유는 반도체 OLED 섹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주요 관점이고요. 근데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도 역시 조금 많이 빠지네요. 마이너스 8%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빠져줄 때는 제가 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영우 DSP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매물대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지금 정도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우 DSP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금 종목만 추천하시는 송동현 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5개 종목을 가져온 것 중에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를 얘기하기 전에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자회사 요건 강화 같은 지주회사 규제 변화가 좀 있었는데 LG는 앞서서 이미 좀 지배구조 개편을 했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서 좀 벗어나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LG 디스플레이가 월간 변동성이 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주가 등락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업종 내 주요 종목군 내에서는 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업종 내 시가총액 규모가 비슷한 삼성전기나 SDI, LG전자, 이노텍 등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자산가치 대비 현재 주가 수준 나타나는 PBR이나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 수준 나타나는 PER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태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좀 대형 OLED 생산 업체이기도 하고 프리미엄급 패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패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방어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밑받침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이 필요한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패턴이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 패턴의 전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면서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8,000원, 38,500원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SDI인데요.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부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토탈 솔루션 제공 업체이기 때문에 매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좀 거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또 자동차용 배터리 매출액이 1조 1,5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 증가한 것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를 또 확대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충남 아산 탕정 단지에 OLED 패널 생산 라인 투자를 하면서 부지 조정 작업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에는 신규 라인이 생산이 좀 시작되면 연 10조 원 이상 매출액이 가능하다고 보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 이것도 추천의 근거에 좀 추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목표가 18만 2천 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가 계속 추천을 해왔던 신진 SM인데요. 신진 SM 차트 추이를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포스코의 차트 추이와 좀 상당하게 많이 부분이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말 기점으로 최저가 찍고 반등했는데 신진 SM도 비슷한 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신진 SM이 당연히 포스코 지금 2분기 납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의 그런 포스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포스코의 추이를 보시면은 사실 신진 SM의 추이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인프라의 지원과 확충의 방향은 어차피 좀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더 밀고 나가면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OLED 시장이 지금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장기 호황에 올라타면서 안정적으로 좀 추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8부터 이제 OLED를 쓴다고 하면서 중국 핸드폰도 최근 OLED 채택 예정이 되고 있고, 중국의 국책 사업으로 OLED 양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미 OLED 수주를 LG 디스플레이에 좀 제한한 상태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거래처는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얼마나 수주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기대 이상으로 실적도 올려주고 있고, 실제로 회사 내부의 정보를 제가 들어봤을 때도 직원들의 출장 빈도나 업무량이 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 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좀 이어갈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새 정부 정책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2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로 좀 집중 육성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전체의 약 1%에 좀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태양광주에도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정책 테마주라고 보시기보다는 기본적인 상승 여력에 더불어서 플러스 요인이 좀 된다고 생각하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목표가 14,000원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순저가는 9,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5번째 코미코인데요. 그래서 코미코는 반도체 수혜주로 이 업체가 하는 일은 반도체를 주로 세정하고 코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좀 미세한 공정이나 3D 적층 시에 증착 공정이 좀 많아질수록 세정과 코팅의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이미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같은 칩 메이커, 그래서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현재 납품 중에 있고, 특히 최근에 차량용 비메모리의 반도체 세정, 코팅도 증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이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의 30% 이상이 미국하고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60% 이상 해외 매출 발생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좀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9배 수준이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이신 류혜진 팀장님의 5가지 종목 봤습니다.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종목 볼게요. 6458님께서 인프라웨어를 문의하셨는데요. 2,302원, 2,32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팀장님. 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280원에서 75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상품을 2013년도에 삼성전자랑 LG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매출액과 좀 영업이익을 올렸었는데, 사실 15년도에는 탑재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적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개선을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버전으로 생산을 하면서 B2B 사업으로 좀 주력을 바꿨고요. 그래서 매출 중에 60% 이상은 해외 거래에서 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 수출의 확대를 하고 좀 비용 절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실적 개선에 좀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인도 주정부에 이미 폴라리스 오피스 공급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셔도 좀 해외 수출의 본격화를 보실 수 있고, 본사 이전을 또 하면서 임차료와 건물 관리비도 절감을 하면서 총 연간 판매 관리비에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 수준 좀 절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해외 마케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홀드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현재도 좀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인프라웨어는 홀딩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을 부장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주셨던 추천주 덕산 네오룩스의 가파른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13%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짧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덕산 네오룩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날 제가 5월 4일 날 38,000원대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13.6% 수익이 나 있는데요. LED 소재 매출의 기대감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여전히 있고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 관점 유지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덕산 네오룩스 매수하셨던 분들 지속해서 홀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축하 말씀도 전해드릴게요. 오늘 추세 매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미세먼지 얘기 좀 나오고요. 문 대통령께서도 좀 어저께 미세먼지 관련해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미세먼지 관련주에서 QSI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QSI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반도체 센서 전문 기업인데요. 과거에 제가 한 석 달 전에 한번 추천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 1만 1,000곳에다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동사가 초미세먼지 감지 센서, QSI 레이저 다이오드를 상표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중국을 통해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게 되면 그 자회사 퀸텍을 통해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중국 상해 부분에서 어떤 중국의 어떤 초중 고등학교의 학교에다가 납품을 좀 진행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퀸텍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QSI 레이저 다이오드 그 상표가 어디에서 나가냐면 780나노미터, 980미터 와트 쪽으로 해가지고 초미세먼지 등의 파티클, 그러니까 아주 초극량 미세먼지 쪽에서 상표화돼서 나간다고 있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더 센서가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에서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그 시험 문제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토부의 시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 라이다를 개발을 못했는데 동사 갖고 있는 라이다 센서를 왜 주목해야 되냐면 만도나 L전자나 네이버까지 자율주행의 시험을 이번 달까지 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라이다에 대한 상용화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클 텐데요. 이 동사는 QSI는 삼성전기에서 분사돼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서 라이더의 어떤 좀 아웃소싱 개념의 접근 기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905나노미터, 775마트의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가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사업 보고서에 보게 되면 자율주행 아다스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일단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라이다 센서는 현재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품 라이다랍니다. 근데 개발 중인 라이다는 짧은 파장의 레이저 강선을 이용해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주변의 환경을 3차원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아마 구글에서 자율주행차 라이다를 좀 사용하고 있다는 걸 체크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동사 갖고 있는 라이다 거리 측정 시스템의 특허를 보유했기 때문에 동사는 라이다에 활용할 수 있는 거리 측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에 적용한 라이다를 지금 개발했다는 걸 체크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네. 저도 일봉 차트를 올립니다. 예, QSI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6일간의 일봉 차트를 좀 확대 좀 시켜보실래요? 보시면, 음봉이, 양봉 최근 6일 동안 양봉 4개, 음봉 3개 출현했고요. 지금 보게 되면 거래량을 급감시키면서 이평선을 지금 수렴시켰습니다. 오늘 한 8,850원을 돌파하게 되면 매물이 없게 되는 이유가 한번 일봉 차트 한번 찍어보실래요? 2월 20일자에 한 컷선 갖다 놓으십시오. 2월 20일자에 거래량 180만 주 거래됐는데 요 거래량 가격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물량을 매집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선도 세력들이 일단 요 가격대에서 물량을 조율해 가면서 이평선을 수렴시킨 이후에 주가를 어떤 모멘트 발휘되는 그 순간에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뺏기지 마시고 물량 모아가시고요. 현재가부터 8,850원까지 매물 공백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8,850원 넘어가면 음봉 2개에 나섰던 거래량은 이미 밑에서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60만 주에서 80만 주 나올 때 급격히 나오지면 몰간주 유효하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오늘은 QSI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6번째로 보면 이제 YD 온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YD 온라인도 제가 이제 말하고 나서는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가격이 좀 올랐고, 이제 상반기 게임에 신규가 다수 이제 출시되고, 이제 갓 오브 하이스쿨에 있어서 이제 네이버 마케팅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게임주가 조금 이제 산업을 이끌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YD 온라인은 뭐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새롭게 조금 이제 성장의 움직임을 보이려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향후에 어떤 전망이 현재는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YD 온라인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7번째 보시면 이제 SM 한번 보겠습니다. SM.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한알령이 조금씩 풀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엔터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오늘도 역시 SM의 주가가 1.27%로 현재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매수가를 27,550원으로 일단 가지고 왔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일단 벌써 올라버렸네요. 하지만 지금쯤 다시 접근을 해도 소량으로 우선 접근하시고 조정이 받으면 좀 더 매수량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 가신다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매수 포인트로는 한알령의 움직임이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어떤 동방신기라든지 NCT 등의 그룹이 지금 일본에서 콘서트가 개최 예정인데요. 아까 좀 유해진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한류 움직임은 사실 매출 부분은 일본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뭐 앵커님께서 콘서트 이런 데 많이 가보셨나요? 저 이번 주 토요일에 가요. 누구 콘서트 가시죠? 싸이랑 트와이스가 나온다던데요? JYP 콘서트 가시네. 예. 일단 SM 같은 경우도 예. 그 일본에서의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매출액은 그렇게 아직 크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 조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일본에 대한 어떤 실적의 성장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중국까지 풀린다면 더 매출액이 신양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35,000원 부분을 일단 1차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달하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슈프겐 코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겐 코리아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평가를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슈프겐 코리아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갤럭시 S8에 대해서 조금 판매 지연이 되면서 그 케이스에 대한 매출이 좀 반영이 안 됐다 보여지고요. 예. 우선 그리고 2분기에서도 이제 아이폰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조금 이제 기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슈프겐 코리아가 이제 아마존에 등록이 된 상황에서 판매 채널이 굉장히 확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휴대폰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팔리게 된다면 슈프겐 코리아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왜 자꾸 슈프겐 코리아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많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죠, 맞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무적으로 괜찮고 그러니까 회사가 괜찮고 아직 주가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그런 그 종목에 일단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모멘텀이 없어서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비중을 싣고 다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슈프겐 코리아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아직 종목을 바꾸지 않고 언급드리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슈프겐 코리아를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룽투 코리아인데요. 룽투 코리아가 굉장히 언제죠?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기업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룽투코리아는 이제 아이넷스쿨이라 해서 교육 산업을 하던 회사를 중국의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서 게임 업체로 일단은 기업의 어떤 성격이 변했는데요.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인가요? 네, 열혈강호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면서 지금 그에 따른 주가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산업을 다시 이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산업 섹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의 어떤 애플 마켓에서도 열혈강호 모바일 버전이 최고 매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상위 iOS 상위 이제 퍼블리셔의 톱 3에 지금 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룽투코리아의 어떤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상황이고요. 향후의 어떤 이제 일각에서는 2배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평가도 지금 들립니다. 주가가 지금 한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가 들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실을 다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제대로 향후의 어떤 그 게임에 대한 매출과 그다음에 어떤 또 리스크는 없는지 부분을 살피면서 가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를 일단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바른전자입니다. 바른전자를 한번 보시면은 바른전자 역시 중국에서의 어떤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금 3D 낸드 플래시라는 그런 성장 산업에서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가 조금씩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오늘 주가가 3.3% 정도 오르면서 다시 한번 좀 반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이 약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전년도 매출액보다는 더 큰 신장을 할 것으로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점검해 드리면서 바른전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도 보기로 할 거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JW 중해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좀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좀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대형 제약사도 좀 좋지만 역시나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좀 실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보면 제약사들이 1분기에 굉장히 좀 잘 실적을 좀 보여줬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상승에 대한 어떤 이 신호탄을 좀 쏴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순환매 차원의 어떤 이 수급적인 측면들도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도 업종들이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수급적인 측면들이 너무 많이 오른 업종에서 좀 이동되는 부분들이 좀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 JW 중해제약이 혈우병 치료제, 특히나 A형 혈우병 치료제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녹십자의 어떤 독주 체제로 좀 이루어지던 시장이었는데, 이 혈우병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잠깐 좀 쉬어가는 느낌들은 있겠지만 아직 이 상승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모습들을 좀 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매수 포착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JW 중해제약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볼게요. 이번에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합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더 가져온 5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인터파크가 있는데요. 인터파크는 지금 1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하고 5월에 연휴 효과 등으로 2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면서 우려와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인터파크가 도서 등의 부진은 있었지만 여행업의 덕을 좀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업판과 비용 통제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 정도 성장한 40억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 부분을 잠깐 보면 사드 이슈로 전반적인 우려가 있었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만 봐도 면세점이나 호텔을 중심으로 한 인바운드 사업에 적자가 있었다고 해도 이거를 한국인의 해외여행, 즉 아웃바운드 사업으로 좀 메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5월과 10월에 황금 연휴의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2분기에 유럽의 성수기 진입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15% 정도 성장이 이어갈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행업의 예상 영업이익이 172억 원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파크를 보시면은 인터파크 이제 전체 예상 기업 가치가 4,4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여행 부분이 1,400억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중으로 여행업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좀 수익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한솔케미칼인데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 부분은 전자소재와 정밀화학 부분인데 최근 이 두 개의 부문의 실적 향상을 바탕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액 영업이익 무리 없이 좀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 현금을 넉넉하게 갖고 있는 상장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유는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 맞춰서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사업 진출이나 마케팅 확대를 통해서 몸집을 불려나가면서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2배 이상 최근 증가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7년도는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투자와 성장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장비주 이후에는 소재주가 대세 상승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은 또 소재주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테이펙스나 한솔 CFP 실적도 최근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외인 매수나 지금 기간 수급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도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5년도 중반에 고점 주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전망을 드리고 예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한국콜마인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 부분은 이제 화장품과 제약 사업 부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화장품주가 조금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이제 생산 공장이 있는 ODM 업체이고 이런 업체는 중국에도 고용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사드 영향 타격권에 좀 후순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이슈 있을 때는 브랜드 업체보다는 제가 ODM이나 OEM 업체를 좀 종목을 추천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콜마 지금 실적을 봐도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은 157억 원으로 18%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사실 올리브영, 그 헬스 앤 뷰티 스토어 업체와 홈쇼핑 같은 유통 채널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국내 사업에서도 사실 위험 요소를 좀 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헬스 앤 뷰티 스토어의 호조, 그리고 브랜드숍의 부진, 그리고 홈쇼핑 브랜드의 좀 성장 같은 국내 화장품 시장의 구조 변화에 좀 최대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체 매출의 25% 정도 차지하는 제약 부분에서도 지난해 성장이 좋으면서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천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홉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하나테크인인데요. 이 종목 비롯해서 카이, LIG, 넥스원 같은 대표적인 방산주인데요. 그래서 국방 예산 증액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공약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국방 예산 증가율은 이전 정부 대비해서 4%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로 갈수록 방위 업종의 실적의 개선세가 좀 두드러질 것이다.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방산 관련 발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통상 하반기에 좀 수주가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방산주의 선두주자인 카이 같은 경우 뭐 외국인 매수세에 집중하면서 6만 원대에도 회복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 예산도 증가하고 최근 이제 뭐 중국 중심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방위 산업에 투자는 정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시장 규모 또한 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은 지정학적 좀 불안이 있을 때에만 사실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형성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방산기업의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투자의 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이노션인데요. 이노션은 글로벌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1분기 실적 바탕으로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에는 본사와 중국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주법인 실적이 좀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낼 수가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뭐 사드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실적 약세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 기아 스팅어, 제네시스 뭐 G70 출시에 따라서 전방그룹 이제 광고비 집행이 좀 본격화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M브랜드 출시에 따른 또 수혜도 좀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보단 하반기를 좀 노리면서 낮은 매수가에 지금 잡아놓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든지 정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하나금융투자 류혜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 상황 분석하고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40분 넘어가고 있는데 오름폭이 다소 둔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됐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피는 상승해서 참 좋은데 코스닥이 약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크게 보면 역시 삼성전자의 원맨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이 좀 안 좋고요.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좀 왕성한 매매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소형주 쪽이 약해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소형주 쪽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보합권, 심하면 마이너스권이라 그래도 중형주라든가 소형주 쪽에서 이 상승률이 높으면 이게 종목 장세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에 올라오는 패턴 자체가 대형주가 좋아서 종합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중소형주는 철저하게 좀 소외되는 이런 양상인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읽어드린다 그러면 5월 하순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하순 6월 그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그 주식시장 내적인 요인은 별로 걱정되는 게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쉽게 망가지지 않을 것이고 또 여타 대형주 순환매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코스닥도 언젠가는 한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 외적인 요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에 관련된 게 5월 하순에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6월 넘어가면서 이제 북한 문제가 뭔가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현재 우려가 되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나름대로 뭔가 대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종목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급하는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가 낫지, 사드 보복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미 2년 전에 칼럼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나라의 사드는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그걸 빌미로 보복할 것이다. 전 이미 2년 전에 제가 그 주장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사드는 좋은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그걸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각 산업별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과 관련된 그런 사드 보복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 만약에 뭔가 좀 호재가 나온다 그래도 크게 흥분할 필요 없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대표님의 의견을 먼저 여쭤봤고요. 자, 이번에는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지 질문 드려볼까요? 네, 증권과 건설입니다. 오늘 지수가 좋으니까 이제 증권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스테이 정책 수혜로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특징주는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건설은 이제 지능기업인데, 어쨌든, 이거는 뭐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원래 증권, 건설, 은행이 대중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잘 몰라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원래 증권, 건설, 은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4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좀 약간 패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주회사로 많이 변경돼갖고 남은 게 이제 증권하고 건설인데 좀 약했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두 가지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증권이라든가 건설 쪽에서 움직이면 코스닥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지수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한 증권하고 건설은 뭐 큰 수익은 아니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증권과 건설주가 오른다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야 될 종목, 사지 말아야 될 종목에 대한 팁 들어볼게요. 네. 먼저 우량주 말씀드리겠습니다. OCI 한국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발언 덕분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이하에서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를 다시 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접근하자. 왜 그러냐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 가장 포인트 종목이 이제 바로 동원수산하고 DTNC입니다. 동원수산 같은 경우 이제 개별주인데요. 둘 다 똑같습니다. 이건 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금일 최저가 전후에 전업 단타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입니다. 테마주죠. 네, 테마주인데 S에너지 유니슨인데요. 이거는 이제 OCI하고 좀 다릅니다. OCI 같은 경우 제가 호딩하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량주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S에너지하고 유니슨 같은 경우에 오늘 일단 너무 급등했고요. 사실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종목인데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보유자는 추격 반대합니다. 확실하게 조정 받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발언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건 아직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원래 그렇거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발언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달라지거나 사라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신정부 들어서 의욕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뭐 순직 인정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해당 구체에서는 어떻습니까? 검토한다 그러잖아요. 왜? 또 국회 법 통과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있었고 하니까 역시 이것도 보유자는 매도 후에 감망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 반대한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OCI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늘목 매수하자. 동원수산 DTNC 같은 경우에는 전업 단타로 접근하자.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6시 반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에 다시 정호영 대표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역사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오름세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코스피 장중에는 2,300선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2,999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